아, 간지러. 간지러. 너무 간지러. 아, 이러다 피나겠다. 피나겠어. 아, 간지러. 가려우면 보습제 바르면 된다는 상식 완전히 틀렸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등, 다리 아래쪽이 가렵다면 그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심각한 장기 질환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인체 반응을 추적해온 생리학 박사 이선우입니다. 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해 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냥 건조한 계절이라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병을 키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손바닥이 계속 가렵다면 간과 담도를 의심해 봐야 해요. 등 한가운데가 가렵다면 폐나 심장 쪽을 살펴야 하고요. 정강이나 발목이 밤마다 간질거린다면 신장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 신호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작은 불편함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려움이 알려주는 3가지 장기 신호와 그걸 미리 알아채는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요즘 어느 부위가 가장 가려우신가요? 몇 해 전 일입니다. 제 지인 중에 김영숙 6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손바닥이 유난히 가렵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래서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크림을 덧발랐는데도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손바닥만 가려운 게 아니라 발바닥도 가렵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간질거려서 깨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눈 흰 자위가 조금 노래 보이더래요. 피로도 전보다 훨씬 심해지셨고요.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이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었어요. 담즙이 몸속에 쌓이면서 피부로 독소가 배출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손발바닥의 가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사님, 그냥 가려워서 크림만 발랐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고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려움이라는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게 됐어요.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라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기록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려움이 알려주는 장기의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유난히 가렵다면
이건 간과 담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가려우면 그냥 피부가 거칠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즙 정체가 있는 환자의 70% 이상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려움을 호소했다고 해요.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이게 피부로 나오려고 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정수 58세님은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며칠 동안 계속 긁으셨대요. 처음엔 핸드크림을 바르고 장갑도 끼고 잡았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알고 보니 황달 증상이 동반되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손과 발이 동시에 가렵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건조함이라고 해도 손발이 함께 가려운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손이나 발이 이유 없이 가려운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증상을 기록해 보세요.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활동을 한 뒤에 더 심해지는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 한가운데,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이 가렵다면 이건 폐나 심장과 관련된 신경 반응일 수 있어요.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더 답답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 글개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 가려움의 원인은 피부가 아니에요. 국립의료과학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폐질환 초기 환자의 40%가 등 쪽 가려움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폐나 심장 주변의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등 피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실제 문제가 있는 곳과 통증이나 가려움을 느끼는 곳이 다른 현상입니다. 정인호 65세님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유독 등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땀 때문인가 싶어서 샤워를 더 자주 하셨는데도 계속되더래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운동할 때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그 신호가 등의 가려움으로 나타났던 거죠. 가려움이 특정 시간대나 자세에 따라 심해진다면 호흡기나 심혈관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누워 있을 때 더 가렵거나 계단을 오를 때 등이 간질거린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등 글개로 자주 긁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2차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긁는 것보다는 그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등 가려움이 계속되는 분, 혹시 호흡이 답답하거나 피곤함이 늘지 않으셨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정강이나 발목, 다리 아래쪽이 가렵다면 이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이게 피부를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겁니다.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장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리 가려움 증상을 동반한다고 해요.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을 받기 전부터 다리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김태순 70세님은 밤마다 정강이가 너무 간질거려서 잠을 설치셨어요. 처음엔 이불이 따갑나 싶어서 순면 이불로 바꿔보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계속되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발견하셨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리 양쪽이 동시에 가렵다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만 가려운 건 국소적인 피부 문제일 수 있지만 양쪽 다리가 모두 가렵다면 전신적인 신호로 봐야 해요. 밤마다 다리가 간질거려 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소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거품이 많거나 색이 진하다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예요.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리 가려움 같은 작은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려움의 부위별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몸속 장기의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손발은 간과 담도, 등은 폐와 심장, 다리는 신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생활 속 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려움은 장기에서 시작되지만 생활 습관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기 기능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천법은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꼭 필요하고 간이 담즙을 만들고 배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독소가 쌓이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차는 수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로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물 몇 잔 마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만약 2~3잔밖에 안 마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더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간의 해독 작용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늦게 자거나 잠을 설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돼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밤 10시 반쯤 되면 불을 끄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간이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몇 시에 주무시나요? 만약 자정 넘어서 주무신다면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한 번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15분씩 당겨가면서 몸을 적응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의 반사점이 모여 있어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간과 신장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기능이 좋아집니다. 특히 맨발로 흙이나 잔디 위를 걸으면 땅의 에너지를 받아서 몸의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찬 바닥이나 시멘트보다는 따뜻한 흙길이나 잔디 위가 좋습니다. 공원에 가셔서 신발을 벗고 잔디 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아침 7분씩 햇살 아래에서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발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맨발로 걸어보셨나요? 아마 꽤 오래전일 거예요.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지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특히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국물은 가능하면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줄이세요. 라면은 주 1회 이하로 드시고 한식 간장보다는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외식할 때도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나트륨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최근 한 달간 라면 몇 번 드셨나요? 만약 일주일에 2~3번 이상 드셨다면 이번 주부터 줄여보세요. 라면 대신 국수를 삶아서 맑은 국물에 드시거나 채소를 듬뿍 넣은 칼국수를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키우고 장기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간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신장도 부담을 받고 심장도 무리가 갑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가려움도 더 심하게 느껴지고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건 결국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만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잠깐 쉬게 해보셨나요?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 돌볼 시간이 없죠. 하지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이 5가지 실천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가려움도 줄고 장기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려움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장기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과 담도의 문제, 등 한가운데의 가려움은 폐나 심장의 이상,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은 가려우면 보습제만 바르면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가려움의 원인을 찾고 그 패턴을 기록하는 겁니다. 보습제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가려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계속 나빠지면 황달이 생기고 피로가 심해지며 결국 간경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호흡 곤란이나 부정맥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려움의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장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도 신장도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폐와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려움 신호를 빨리 알아채서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정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일찍 자고 짜게 먹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려움 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하시고 언제 어디가 가려운지, 얼마나 심한지, 어떤 활동을 한 뒤에 더 심해지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 손바닥 가려움 중간 정도, 저녁 식사 후 더 심해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2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한지, 어떤 시간대에 더 심한지 알 수 있어요.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검사를 받을 때도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렵다고만 말씀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여드리면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보습제가 아니라 검사와 기록이 답입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첫걸음이에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듣고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가려움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기록하는 거예요. 단 2주만 기록해도 조기 발견 확률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물 2리터 마시기, 밤 11시 이전 취침, 맨발 걷기, 염분 줄이기, 스트레스 완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해독 생활 루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장기가 건강해지고 가려움이 없어지는지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느 부위가 가장 가렵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가려움 일기, 물 마시기, 일찍 자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